안녕하세요, 슐맘입니다. 오늘은 모닥불 펴놓고 같이 담소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 중 정말 황당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한 3년 이상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피스텔 내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게스트인 척 예약을 하는 거였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알 방법이 없어서 체크아웃하고 나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아차 싶거든요. 아무 일 없었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저까지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예약하고 잘 이용하고 나가시면 모르시는 호스트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정말 티도 안 나게 해놓고 나가실 때가 많거든요. 아마 저도 눈치 못 채고 넘어간 적도 분명 있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어떤 분은 좋은 후기도 많더라고요. 뭐 호스트들도 게스트 후기 보고 별점이 너무 별로면 예약 요청을 거절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별 5개 후기가 많으니까 의심할 리가 없죠. 제일 처음에 저희 숙소에 불법 성매매를 하려고 예약하셨던 분이 나가시고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좀 쎄한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다른 일반 게스트분이 이용하고 나가셨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청소는 깔끔히 해놓고 환기시킨다고 숙소 안에 있는 창문도 전부 다 열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겨울 같은 때에도 창문을 모조리 열고 가서 들어갔는데 너무 추웠던 적도 있고, 체크아웃하고 나가신 다음에 그 방 정리정돈이라기보다는 단지 냄새를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흔적 같아 보이더라고요. 방이 깨끗하긴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날 엄청나게 파티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치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그냥 이상한 기분만 들었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약을 하셨는데, 예약은 어떤 남자분이 하시고 집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일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게 가족 대신 예약해주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항상 게스트분께서 미리 호스트한테 알려주셨는데, 이분은 아무 말도 없으셨고 머무는 동안에도 이상한 점이 꽤 많았었어요. 체크아웃 하시는 날에는 제가 청소하러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불이 빨갛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 왜 정육점 가면 핑크빛 빨간색 불 있잖아요. 그 느낌이랑 완전 똑같았는데 뭐지? 하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예쁜 여자분이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면서 어디에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니까 저한테 이제 예약하신 남자분한테 거신 거더라고요. 바로 남자 게스트분이 연락이 오셔서 자기 여자친구인데 방에 두고 자기는 먼저 일을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머뭇거리면서 수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서 며칠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침 뭐 체크아웃 하신 뒤에 예약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일단 그냥 나갔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그때도 뭐 여자친구라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나중에 체크아웃 하시고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씩 보였어요. 에어비앤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저희 숙소에 예약이 됐었는데, 후기 보면 다른 분들 집에도 많이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저처럼 모르고 예약 요청을 수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뭐 2주에서 한 달씩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돈 벌려고 모르는 척 받아주시는 호스트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단속이라도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 시기쯤 오피스텔 성매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대체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빌려서 운영을 하나 봐요. 하긴 단기 임대는 어려우니까 에어비앤비 숙소가 딱이겠네요. 생각만 해도 진짜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에서 하는 것도 불법이더라고요. 처음에 에어비앤비 운영할 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했지만 거의 대부분 호스트들이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많이 하시니까 어쩌다 보니 저도 좀 더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아무래도 운영 내내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규 호스트 숙소를 잘 예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운영하시는 호스트는 좀 살짝 덜 스트릭트하기도 하고 아직 중간중간 예약이 차지 않아서 원하는 날짜에 장기 숙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 그 게스트인 척 하신 분 방에는 체크아웃 하시기 전에 갑자기 들어간 거라서 빨간 불이며 뭐 엄청난 양의 일회용 칫솔들이며 본인들이 가지고 온 수건들이 산지사방 놓여있는 걸 보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아마 또 속고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남자분은 아마 이 업계에서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여러 방을 렌트해서 헷갈려 하던데 저한테도 뭐 다른 방에도 친구들이 있는데 체크아웃 날짜가 헷갈렸다나? 그날 체크아웃 하시고 예약은 없었지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릴 방 사진을 다시 찍기 위해서 제가 포토그래퍼님하고 약속하고 그 시간에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집안을 대충 치우고 잠시 나갔다 오셔야 했죠. 그때 다 보게 된 거예요. 저를 완전 바보로 한 거죠. 너무 대충 치우고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수상한 느낌이 들게 짐도 없고 옷도 없고 수건하고 칫솔만 엄청나게 많고 제가 넣어드린 수건은 한 개도 안 쓰고 옷장에 다 쌓아두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사진을 다 찍어야 했기 때문에 게스트 소지품을 제외한 모든 곳들을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 숙소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포토그래퍼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부엌에 칼과 가위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부엌 용품 찍으려는데 도구들이 대체 다 어디 간 건지 결국 그때는 못 찾고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비닐에 싸서 꽁꽁 숨겨두신 거를 며칠 뒤에 찾았어요. 참 에어비앤비 운영하면서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또 한 번은 에어비앤비 프로필이 상큼한 여자분 사진에 메시지상에서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친절한 분이 한 달 정도 예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깨끗이 이용하시고 가셨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오시기도 했고 예약 안 하실 때도 그냥 방 예약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실 때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출장이라고 하기에도 장기로 너무 자주 여쭤보시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만 여자고 저랑 대화하는 사람은 남자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혹시나 하고 그분 프로필에 들어가서 다른 후기들을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대체로 거의 매달 에어비앤비를 이용 중이신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마지막 방문하셨을 땐 체크아웃 하시고 딱 들어가니까 벽지가 온 방에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술이라도 뿌린 건가? 저건 대체 뭐지? 싶어서 바로 에어비앤비에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약률 높이려고 게스트분들께 보증금을 안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보증금은 필수로 받아 놓으셔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발뺌하고 무시하는 해외 게스트들도 제가 몇 번 봤고요. 이분 역시 벽지값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에어비앤비 오피스텔에서 하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물론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는 하니까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난 이미 벌금 냈고 이제 곧 에어비앤비 접을 거라고 하면서 상관없다. 근데 게스트님께서도 숙소에 직접 머물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하고 돌려서 말했더니 역시 그런 일 하시는 분이 맞다라는 걸 알았죠.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바로 벽지값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이젠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많이 아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진상 게스트도 몇 명 있긴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이신 호스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걸리면 그냥 벌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벌금 액수가 굉장히 세요.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한 몇백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사업이 꿀 사업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리스크도 분명 있어요. 특히 어떤 사업을 하든 내 스스로가 당당해야 되는데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암튼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이시라면 이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